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던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하루아침에 실종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무려 25년 동안이나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송혜이 양 사라진 사건. 전단지 한두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누구라도 알고 있을 만한 송혜이 양.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사라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송혜이 양이 사라진 건 고3으로 올라가기 직전 1999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성격도 쾌활하고 성실해서 인기가 많았던 이 송양은요. 그날 고등학교 3학년 반편성이 있어서 학교에 갔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귀가를 하는데 막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후 10시쯤에 10시께 집 부근에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이 당시 송혜이 양이 내린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 정류장부터 이 마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지선 버스는 없었기 때문에 이 평소에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분 정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 버스 기사가 본 그 모습이 바로 이 송혜이 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버스 타고 집 근처까지 잘 도착했고 그리고 내려서 걸어갔는데 그 뒤부터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그 버스에서 내린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버스에서 함께 내린 수상한 남자가 있었다. 여기서 애를 내려주고 애는 내리면서 도로를 건너갔고 30대 초반의 남자는 바로 그 옆에 지하도로에 가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다니 만나가지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가 이제 행방이 된 거지. 실종이 돼버린 거지. 여기 아마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만났을 거예요, 바로. 자, 이런 사건은 초동 수사가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 남자가 있었는데도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처리를 했다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가출로 처리하면서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밤 11시가 넘어도 딸 혜이 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딸이 만났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때 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집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날 새벽 6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단순 가출로 신고를 접수받은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실종 사건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 8세 이하는 실종으로 처리하지만 8세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 가출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3일이 지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서는 실종 사건으로 전환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이 수상한 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마을 주민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추측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혜이 양과 그 수상한 남자가 탔던 버스를 운전한 기사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수상한 남성이 30대 정도로 보이기는 했는데 인적이 드문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귀성객일 가능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혜이 양이 사라진 그날이 설 명절로부터 사흘가량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설을 보내기 위해서 그 마을로 온 외지인일 가능성이 한 가지로 제기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원 수강생이었는데 혜이 양과 그 남성이 내린 그 정류소에는 중장비 학원 그리고 합숙소가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수강생이 혜이 양을 납치했을 가능성 두 가지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수색도 하고 수사도 했지만 남성과 혜이 양의 흔적을 찾아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숨은 것 같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숨었다고요? 20살도 안 된 집에서 평소 말썽 한 번 안 부린 딸이
스스로 부모 피해서 숨은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영업을 하던 혜이 양의 부모님은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딸을 찾아다니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장기화하니까 이제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께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게 아니라 술 그리고 라면 이런 음식으로 때웠거든요. 이러면 그러다가 부부싸움도 많이 해요. 그렇죠. 너무 이제 힘드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4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혜이 양의 전단지를 가슴에 품은 채 숨지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 네,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혜이 양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혜이 양이 살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혜이 양을 찾는데 더욱 몰두하게 됩니다. 이 딸이 실종되면서 집안은 정말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엄마가 딸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을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내에게 했던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죽어서는 안 돼. 아니 내가 죽어서는 안 돼. 억울해서도 못 죽어요. 미안해 여보. 애를 못 찾아서. 꼭 찾아서 당신 앞에 데리고 올게. 결국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아주 잠시 희망이 보였다고 합니다. 사라진 혜이 양의 어떤 흔적이 나왔다고요? 네, 아내가 세상을 등지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사라진 딸 혜이 양의 흔적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송혜이 양의 이 명의로 부산에서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호. 이 기록이 경찰에 포착이 되자 경찰은 서둘러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잠복 수사까지 이어갑니다. 그때 또 얼마 지 않아서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흔적이 또 이제 포착이 돼요. 그래서 경찰은 그 흔적이 포착된 그곳 PC방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혜이 양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젊은 남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제 평소 아버지가 전단지에 자신의 휴대번호를 이제 적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제 다 이제 어떻게든 찾으려고 다 알려줬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화번호 적어놨을 때 수백 통이 넘는 이 장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딸 이제 받으려고 016으로 시작하는 것도 010 시대가 돼도 못 바꾸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수백 통 장난 전화를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이것보다 더 나쁘게 이 젊은 남녀는 바로 뭐를 했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지에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찾기 위해서 송혜이 양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그걸 통해서 그런 신상 정보를 통해서 인터넷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무단 가입해서 접속을 했고 이런 혼선을 줬던 겁니다. 부산에서 어떤 커플이요. 송혜이 양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가입을 했답니다. 지들끼리 킥킥대면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전단지를 단 한 장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13년 전 사진이에요. 이 칼라 전단지 그때가 맨델스치 그때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한 장에 1,000원씩 달라더라고요. 그동안에 차에다가 붙인 건데 이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은 다시 바꿔달고 이게 한 장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박상희 교수님, 저 전단지는 그냥 종이가 아니잖아요. 희망입니다.
네, 또 희망이고 가장 사랑하는 딸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버지께서는 이 현수막에 있는 딸의 얼굴이 시간이 지나면 바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딸이 더러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달았다고 합니다. 이 여름에는 너무 뙤양볕이 강해도 겨울에는 폭설이 있어도 이렇게 현수막을 달고 전단지를 나눠 주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전국 방방곡곡에 나누어준 현수막은 1만 개에 이르고요. 전단지는 무려 1000만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처를 받게도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받으면 눈앞에서 그냥 구겨서 버리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씹고 있던 껌을 뱉어가지고 그 전단지로 버리는 일도 있었대요. 그럼 아버지께서 버려도 좋은데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게 달라. 이건 정말 내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곤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희망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지금쯤 이것도 옛날 얼굴입니다. 어른이 된 내 딸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예. 예. 어디 갔다 왔냐? 그게 성령이 언니 꼭 닮았다. 예. 엄마도 많이 닮고. 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30살인데 어머니께서 뭐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길래 안 나타나는 거냐? 갔을 때, 응? 뭐 그게 잘했어. 야, 제발 좀 나타나줘. 응? 끼니를 굽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한 사람에게 주는 걸까요? 그 아버지에게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8월경 생계수단으로 운전하던 폐펌수거 트럭을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하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만 송길용 씨가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숨지기 전에도 뭐라고 했냐면 현수막을 만들 돈이 없다라면서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평소 아버지가 의뢰하던 현수막 제조업체 사장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이 안타까운 부고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딸을 찾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숙제가 있죠. 송혜이 양, 대체 참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송혜이 양 사건과 또 인근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송혜이 양이 실종되고 나서 불과 3년밖에 흐르지 않은 2002년의 어느 날 그 송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버스 정류장에서 그 똑같은 정류장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여성의 집과요 송혜이 양 집을 보니까 마을 양쪽 끝에 있는데 그 거리가 불과 70m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전문가들은 이 연쇄적인 살인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은 송혜이 양이 어딘가에서 좀 잘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자, 박상희 교수님, 이 자녀가 실종된 부모의 심정, 이거 어떤 심정일까요? 네, 차라리 뭐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무슨 범죄를 당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결론을 알면 부모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애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딸이 실종된 것이지 상한 것이라는 결과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희망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딸을 내가 사람들이 결과를 얘기해주지 않은 내 딸을 내가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깊은 사랑인 거죠. 거기에 또 내가 미성년자인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아버지께서는 생업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이 있죠. 네, 부모님은 아무리 잘해주셔도 죄책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죄책감을 놓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간다고 없어지면 좋은데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이 이 그리움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때쯤 이 정도 됐을 걸. 다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아버님께도 30대 사람들이 지나가면 우리 혜이가 30대가 되면 이런 모습일 텐데 40대가 되면 또 그렇고 항상 아이만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이의 모습이 투사돼서
몸에서 느껴지셨을 겁니다. 진한 부정에 마음이 아프네요. 예. 자, 뭐 송혜이 양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혜이 양이 지금 어딘가에 지내고 있다면, 살아 있다면 아마 저런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저것도 이미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혜이 양을 찾는 사람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래도 찾고 싶습니다.